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컬러 강재훈입니다. 선거 전날인 화요일, 국내 증시는 또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인 모습이었고, 장중에 이제 미선물의 강세란 부분, 이 부분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이 부분이 피크아웃이 나타났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강세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증시는 강세를 띄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가 이제 선거로 이제 휴장을 나타냈다 되는데, 선거 결과를 볼 때는 이제 현재의 여당 쪽에서가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한 그런 상태인데,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부분은 증시에도 어느 정도는 호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선거보다는 현재 글로벌 경기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초점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죠. 이틀 전에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화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 이제 1860이라는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7% 상승해서 7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코스피 지수의 종가가 1860이었으니까 그 라인대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거래대금은 이제 10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시장에서 관망세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우선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금 128억. 그래서 매도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에서가 이제 4,300억에 가까운 매수세를 다시금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강세 나타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나타내면서 246.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이제 248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더 늘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축소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소폭의 순매수는 이어졌다가 되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누적 순매수는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만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부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베이시스가 이제 앞전에 0.65에서 0.75% 여기까지도 확대가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갔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 미만에 들어오게 될 경우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베이시스 자체가 0.3% 전후를 왔다 갔다 한다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월요일날 급락분을 바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거래대금은 오히려 8조대로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근데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외국이나 기관이나 계속해서 매도를 하던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1,7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고, 기관 역시도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더 상승을 더 탄력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의 해외 증시를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화요일 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2% 가까운 상승을 했다가 어제 이제 하락을 좀 나타나면서 이틀 동안 1%로 상승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800이라는 어떤 중요한 가격대 라인은 그대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진정,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소폭 크게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선반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IMF라든지 이제 OECD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해 전 세계 경기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을 다 나타낸 거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를 크게 나타낸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그래도 1% 이상의 성장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가 아직까지 확연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관점에서 현재는 그 부분이 이제 전망치 좀 나타낸다 그런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시장이 대부분이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보여서 어디가 그나마 더 선방을 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데, 현재까지 나타낸 통계치를 봤을 때는 국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로 글로벌 전체적인 성장률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된다. 중국하고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를 보도록 하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화요일날 미 선물 지수를 1.2에서 1.4% 정도 상승하는 거를 선반영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 동안 결과를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가 0.49%였고 S&P가 0.7%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이 2.4%라는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적인 수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데, 화요일날 강한 상승의 배경은 경제활동 재개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또 하락이 나타날 때는 실물 경제 지표가 너무나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로 인해서 지수가 크게 빠졌다 이런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 실현이 좀 떨어졌다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기업의 실적 자체도 당연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경제 재개 이 부분 활동 자체를 언제부터 하느냐인데 5월 초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가 같은 경우가 20%를 소폭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 들어서 가장 18년 내 최저치다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앞전에 유가가 장중에 19불대에서 2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유가 더 빠진다 이렇게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금융주가 같은 경우가 미증시에서 많이 빠지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유가가 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유가 관련된 생산 기업들이 신용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무너지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일부 한 개 기업이 파산을 할 것이고,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정급 분들까지 해서 대부분의 매입을 해준다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대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많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상당히 강하게 전개가 된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급감을 했었는데, 이제 지지난주 정도 된다. 지지난주부터 자동차 판매 증가세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는 이제 전일 같은 경우 8% 정도 올라와서 40.84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봤었던 화요일 아침에 봤었을 때는 41.6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 수치 때보다 조금 더 아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미증시 같은 경우가 나스닥 이쪽에서가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틀 동안에는 약 2.4%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대비했을 때는 시장에서 고가를 약 4%대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전날까지 해서 8,450에서 8,550포인트 이 라인대까지 올라왔다 된다. 이 라인대가 전체 하락의 62.8% 되는 라인이기도 하고, 이 라인대 위부터는 매물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날 시장에서 미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S&P가 좀 더 변동이 크고 나스닥 같은 경우 변동이 좀 작다. 대신 윗자리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증시 같은 경우가 추가로 위로 가기에는 밸류 부담을 또다시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은 중립 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증시 자체가 그렇다고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이럴 만한 요인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 자체가 숨고르기와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를 다시금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가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각국마다 차별화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대규모의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의 힘으로 인해서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실적 시즌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밸류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위로는 거의 막혔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가 숨고르기하고 박스권을 보인 동안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 중국 이런 쪽에서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다들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가 된 쪽이 이제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금융 섹터가 좀 더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화 이쪽에서가 이제
유가가 이제 올라왔다 부분은 없었지만 실제로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 가지고 그 외적인 순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가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기 관련 소재 쪽에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하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국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건설 같은 산업재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그래서 조선이나 건설 같은 산업재는 유가가 급락을 했다. 사실 이 부분이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킨다 되지만 일감 자체가 2년에서 3년치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 안 받는다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제약 그리고 항공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요. 음식료라든지 의료 쪽,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가 역시 코로나19 피해자로서 크게 부과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 하게 될 경우는 다시금 어느 정도 판매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음식료는 이제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쪽에서가 역시 또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통신 같은 경우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무난하다 정도.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닌 그런 케이스입니다. 많이 빠진 만큼 올라갔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에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IT 부품 쪽에서 강세되었었고 헬스케어 쪽은 소폭 상승이 제한적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수급에서 우선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시총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가 됩니다. 아직까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가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방어가 가능하다가 될 것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로 매수를 좀 더 크게 키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삼성전자가 한 번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가 그동안 계속 동반 매도를 하던 부분이 동반 매수로 바뀌었다가 되죠. 그래서 IT와 2차 전지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급이 개선된다는 부분은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포스코라든지 기아차,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포스코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아차가 이제 100억 정도 매도,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동반 매도 좀 있었고 근데 삼성바이오로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인버스에 대해서 역시 매도가 좀 동반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될 경우는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다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300억에 가까운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고요. 그다음 레버리지 역시도 대규모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최근 들어서 앞전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다시금 강세에 뛰는 모습이었고 동일하게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이제 인버스에 대해서 주로 다 매도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인버스, 뭐 코덱스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대부분 인버스에 대해서는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고 그 외적으로 개별주에 대해서가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나겠는데 규모는 상당히 작았다가 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에서 이제 금융투자 이쪽에 대해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만기 전이었습니다. 4조까지 매도가 나타난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전에 작년 배당으로 들어왔다가 배당으로 들어왔던 물량 다 빠지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나간 물량이 4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4조까지 나타났다가 베이스가 소폭 개선되면서 바로 프로그램 매수가 단기간에 크게 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나온 것이 아니라 매수는 지수를 한번 올린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후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더 떨어졌다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이때가 마이너스 0.6에서 0.7 정도였었는데 이게 좀 더 베이시스 0.65에서 7호까지 확대가 되면서 4조 6,800까지 추가로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시장에서 베이스 자체가 계속해서 0.3% 정도 이 구간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대규모로 나왔던 부분이 매수가 일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 계리율이 0.3%대 정도를 들어온다 되면 다시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현재는 백어데이션 그러니까 계리율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축소가 될 때마다 이 금융투자에서 대규모로 나갔던 4조 5천이라는 자금이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계율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을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가 한번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거를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무조건 삼성전자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서 다 끌고 갔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만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3월 달에 계속해서 지수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것이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3월 19일 날 바닥을 만들고 나서 시장에서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온다 시기에도 삼성전자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데 그 외적인 종목군이라든지 납폭과대가 워낙에 강하게 상승을 한다 되니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는다 된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수가 단기간에 1700이라는 자리대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인버스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약 2주 가까운 시간 동안은 대부분의 개인들의 매수의 1위 종목이 인버스를 중심으로 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빠질 때를 기다리다가 너무나 과하게 빠지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려서 매수를 못 한다가 되고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한다가 되니까 빨리 뭘 사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좋다고 증권사라든지 뉴스에서 떠들던 것이 삼성전자를 중심한 2차 전지가 되다 보니까 이쪽을 열심히 산 거죠. 근데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가 지수는 올라왔으니 이제는 한 번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버스를 산다. 이렇게 된 건데 실물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시장에서 2008년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실물 경기가 안 좋다더라도 대규모의 부양책과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빨리 끝날 수도 있냐,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가 언제 되느냐, 이 시기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2009년도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그때 국내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2008년 대비해서는 다 가미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증시 자체가 선방한다는 측면을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지수 잠깐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가 실제로는 지금 한 6거래일 동안에 좁은 밴드에서 계속해서 움직인다가 되죠. 이 부분을 지난 화요일날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윗자리를 뽑는다가 될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거나 그리고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시총상위 IT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강세에 뛴다가 되면은 돌파형이 윗자리에 나온다가 되고요. 그렇지 못하고 미증시에 대한 눈치를 여전히 많이 본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추세라인 때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받으러 내려올 수 있는다. 이때가 240포인트 전후까지가 내려올 수 있고 중간 마디가 243포인트 정도 된다. 이 자리대가 지켜줄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5라는 자리대를 넘어간다 때는 250에서 253포인트가 짧은 구간에서의 마디이고 전체적인 큰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가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이라는 이런 데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강세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하단 자리대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하단으로 많이 떨어진다면 1760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이제 하단이 많이 떨어져 봤자 1790에서 18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상단 자리 1860짜리 전후를 계속해서 현재는 저항을 인식한다 된다. 이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윗자리가 좀 더 열린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닥을 만들고 나서 오늘이 딱 20거래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앞전에 2008년도 예를 들었을 때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총선도 끝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전략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제 차익 실현 여전히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하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정도. 그 다음에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보고 있고. 그 다음 업종별 차별화가 나오긴 하는데 시총 최상위, 이제 IT라든지 이쪽이 다 좋은데, 소재라든지 이쪽은 이제 한 번 정도 움직였으니까 좀 친다를 치고,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역시 좀 더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